안녕하세요. 기업비전 사업팀 박인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애견의 심리와 행동이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강아지들을 키웠었고 현재도 시골에 한 마리가 남아있는데 잘 돌보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2004년에 첫 출간되어 나온 지는 현재 17년이 되었고 아마 그간의 개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발견이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알 수 있었고 개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의 신체와 감각, 커뮤니케이션 방법, 심리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구체적인 양육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개의 심리와 양육 방법은 방송과 정보들이 워낙 많고 어느 정도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에서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개의 진화 과정과 애견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과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의 조상은 늑대였다고 합니다. 머나먼 옛날 약 40만 년 전 원래 인간과 늑대는 서로 잡아먹거나 잡아먹히는 포식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야영지에 접근해서 사람이 먹고 남은 음식을 먹으려는 부침성 있는 늑대가 나타나고 이 늑대들이 인간과 친해지고 순응하며 살아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약 1만 5천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현재와 유사한 개의 아래턱 뼈가 발견되며 늑대와는 다른 개가 탄생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늑대 중에서도 회색 늑대가 개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개는 사람에게 대형 맹수 등의 적의 침입을 알리는 역할, 집을 지키는 역할, 그리고 사냥을 돕는 역할, 애완동물로의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현재의 견종의 조상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 견종을 개량해 왔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 귀족 사회가 확립된 13에서 15세기에는 사냥이 권력과 지위의 상징으로 매우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는 다양한 견종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늑대, 사슴, 수달, 오소리 등 사냥감에 따라 견종을 개량하며 종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300에서 400여 개의 견종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책에서 나온 다양한 견종들과 그 견종들의 성격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왜 강영욱 씨가 개들에게 산책이 숨쉬는 것과 같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수많은 개들이 집안에서 말썽을 일으키는지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견종은 총 8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소개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건독 그룹입니다. 새 사냥 전문으로 사용되었던 견종들로 쓸데없이 짖을 걱정이 다른 견종들에 비해 비교적 적고 공격성이 낮기 때문에 가정에서 애완견으로 기르기 쉽다고 합니다. 밝은 성격으로 놀기 좋아하고 특히 물놀이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하운드 그룹입니다. 하운드는 사냥개라는 의미로 사막 등 시야가 탁 트인 장소에서 시각을 재능으로 사냥하던 사이드 하운드 계통과 숲 등지에서 후각을 재능으로 사용하던 센트 하운드 계통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호기심이 왕성하고 운동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작고 귀여운 닥스훈트도 의외로 사냥개였고 독일어로 오소리 사냥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테리어 그룹입니다.
테리어는 라틴어로 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땅속 굴 속에 사는 작은 동물의 사냥감을 몰아놓고 그 장소를 큰 소리로 주인에게 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개라고 합니다. 토끼 등 소형 동물 사냥에 사용했던 사냥개로 굴 속에 숨은 사냥감이 땅 위로 나타날 때까지 끈기 있게 몰아내는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귀여운 겉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고집이 센 장난꾸러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워킹 그룹입니다. 워킹 그룹은 사람을 대신하여 짐을 나르거나 집을 지키는 개로 활약하고 뛰어난 후각 능력으로 물건을 찾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을 돕기 위해 일해왔던 견종들이라고 합니다. 작업 의욕, 운동 욕구가 강하여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충분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레이트 피레니즈, 버니즈 마운틴 독 등의 대형견은 온화하다는 설명이 있는데 로트와일러는 국내 5대 맹견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이 5개의 견종이 국내 5대 맹견에 해당되며 보험 가입과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이 의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허딩 그룹입니다. 허딩 그룹은 목양, 목축에 사용하던 개들로 자신들이 사고하고 판단하여 양떼를 몰았기 때문에 지능이 뛰어나고 자신감이 충만하다고 합니다. 넓은 목장을 달렸기 때문에 운동 능력도 높고 장애물 통과나 원반 던지기 등 경기에서 활약하는 개도 많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스피츠 그룹입니다. 스피츠는 독일어로 뾰족한 것이라는 의미로 쫑긋한 귀와 긴 코가 특징으로 대부분은 경계심이 강하여 번견, 방범견으로 활약하고 주인과는 강한 유대감으로 맺어지지만 그 외의 사람은 잘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7번째 토이 그룹입니다. 애완견으로 사랑받는 소형견들로 사냥개로 활약하던 개를 개량했던 예도 있어 성격이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컴패니언 그룹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어느 그룹에도 속하기 어려운 순수 혈통의 개들로 각기 개성적인 용모와 성격으로 사랑받는 견종들이라고 합니다. 네, 설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개의 진화 과정과 견종 소개만으로도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개들이 있었나 하는 놀라움과 함께 의외로 다양한 견종들이 자연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고 각각의 성격과 기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혹시나 지금 개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이 키우시는 견종의 유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앞으로 개를 키우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견종의 특징을 면밀하게 미리 잘 알아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